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유혜식입니다. SK 주식회사 CNC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한 모더나이제이션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며 첫 번째로 성공적인 모더나이제이션 추진을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써 인프라 운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초기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요에 따른 리소스 관리와 물리적인 보안, 디지털 보안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더라도 작은 부분 수정에도 연관된 기능을 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수정한 후에도 수정된 기능의 배포를 위해서는 전체 코드를 한 번에 빌드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기업의 비즈니스 민첩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스택에 종속되어 신기술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고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장애에도 전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모놀리틱 구조에서의 고민도 그대로 이관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기업이 지금까지는 비효율 효율성을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로 시스템을 이전했다면 이제는 비즈니스의 민첩성과 시스템의 안정성, 가용성, 그리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의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 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이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을 애자일하게 변화시키고 싶지만 기존 방법론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 조직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모놀리틱 구조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기존 역량을 클라우드와 MSA, 데브옵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 역량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개발과 운영 환경의 변화와 애플리케이션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전환 구축하기 위한 실전적인 전환 방법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데브옵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의 전문 인력,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방법론과 전문 인력, 솔루션과 전환 도구들, 즉 전환 환경이 구성되었다면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이들을 유기적으로 잘 동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기업은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와 특정 서비스의 기능의 장애에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복원력,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에도 성능의 이슈 없이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SK 주식회사 CNC는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라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팀과 함께 고객의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 주식회사 CNC는 DT 사업의 딜리버리 혁신을 위해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모더나이제이션 방법론인 시냅스 3.0을 정립하였고 또한 구성원의 역량 상상을 위해 매년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는 사업의 특성과 환경이 달라 표준화된 기술 지원 체계와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업 수행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 3.0 반복론과 클라우드 앱 엔지니어링, 모더나이제이션의 역량 육성 프로그램, 사내 DT 전문가와 DT 기술 자원을 통합 지원하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는 클라우드와 MSA를 적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아키텍팅,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와 개발, 자동화된 테스트와 CI/CD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사업의 전 영역을 빠르게 구성하고 체득할 수 있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애자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도메인 주도 설계, 데브옵스와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자일입니다. 애자일은 짧은 주기로 출시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코치는 프로젝트의 진행 관리를 위해 스크럼팀 구성과 환경 구성 후 요구사항인 프로덕트 백로그를 도출하고 이 백로그를 바탕으로 릴리즈 플래닝과 스프린트 플래닝을 수행합니다. 개발팀은 스프린트 플래닝에 맞춰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애자일 활동으로 팀원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전문가는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장애 발생 지점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부하에 따라 시스템을 쉽게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는 독립적이고 응집성 있게 구성해서 서비스별로 빠르게 변경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다음은 도메인 주도 설계 기법을 활용한 분석 설계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전문가는 비즈니스 관점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분리 가능성과 조직 단위의 운영 관리 효율성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내부는 U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 변화의 유연한 구조로 정의하고 설계를 진행합니다. 데브옵스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데브옵스는 개발된 소스 코드의 정적 분석, 기능 테스트와 개발 단계의 성능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실제 구현된 코드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며 구현된 서비스의 빠른 배포를 위해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가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과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합니다.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 프로그램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총 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에는 팀 빌딩과 비전 공유,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2주차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모델링과 구현, 그리고 클라우드의 배포를 수행합니다. 3주차에는 CI/CD 구성과 기능,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마지막 4주차에는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자동화된 CI/CD 환경을 구성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표준 프로세스로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각 기술 영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자일 영역입니다. 스프린트 제로에서 애자일 코치는 고객과 사업팀과 함께 스크럼 팀과 스크럼 환경을 구성하고 프로젝트의 비전을 수립합니다. 스크럼 팀은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개발자, 설계자로 팀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오너는 고객과 이해관계자를 대표로 지정하며 제품의 기능, 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프로덕트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 관리와 개발된 제품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프로덕트 백로그 도출, 릴리즈 플래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으로부터 사용자 스토리와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게 되며 팀에서 수행하는 업무 단위로 결과와 성과 측정은 모두 백로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발해서 출시가 가능하도록 고객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릴리즈 계획도 수립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통해 작업 한 일, 할 일, 그리고 장애가 되는 것 등을 논의해서 해결하며 이를 통해 팀의 집중도를 높이고 팀원의 유대와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MSA 영역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개발 환경의 구성과 작은 애플리케이션을 핸즈온 방식으로 개발해보며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과 개발 방법을 이해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큰 비즈니스 도메인을 가용성과 유연성을 갖는 작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할을 합니다. 서비스의 분할은 도메인 주도 설계 기법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 스토밍 워크숍 기법을 활용해서 진행하며 고객과 개발팀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분할된 마이크로 서비스는 상세 설계 및 코딩을 진행합니다. 설계는 업무 전문가와 설계자, 개발자가 비즈니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U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 변화에 유연하도록 기술과 도메인 영역을 분할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서비스의 내부 아키텍처 및 설계 개발 표준을 수립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브옵스 영역입니다. 앞에서 개발된 코드는 자동화된 테스트 구성으로 테스트의 생산성 확보와 테스트 결과의 정량적 관리로 품질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의 기능, 성능 테스트를 CI/CD 파이프라인과 연계해서 코드 변경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여 테스트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도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영역에서는 자동화된 CI/CD 환경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블루그린 배포나 까나리 배포 등을 선정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의 프로젝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스템 운영 인력과 사업에 투입된 설계 개발자로 구성이 되었으며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아키텍처 정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배포까지 진행을 해봄으로써 아키텍처 검증과 개발 환경 구성, 기능 및 성능 테스트 환경과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고 기술의 변경이나 기능 개선에 유연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배포까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피드백으로는 클라우드 경험이 없어서 막막했지만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기술 역량을 높일 수가 있었다.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교육만으로는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실제 업무를 갖고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면서 러닝 커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다. 과거 2, 3개월은 지나야 개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단 2주 만에 개발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4주 만에 동작하는 서비스를 구현해서 배포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내부 리뷰와 회고를 통해 개선할 사항을 찾아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SK 주식회사 CNC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 프로그램의 운영 외에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모더나이제이션 방법론인 시냅스 3.0 방법론을 정립해서 개발 표준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대외 오픈하여 지식 공유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성공적인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인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기술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해 강길수 매니저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 CNC 클라우드 그룹의 강길수 매니저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와 MSA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엔터프라이즈의 IT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프라 레이어 관점에서 기존 IDC 기반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으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도 초기에는 주로 이아스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파스, 사스 형태의 마이그레이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모노리틱 아키텍처 중심의 서비스 개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대부분의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던 개발자와 운영자 역할도 데브옵스라는 패러다임으로 진화해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브옵스와 시큐리티가 결합된 데브섹옵스가 엔터프라이즈의 중요한 업무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환경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입니다. 차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최근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는 전 세계적으로 IT 생태계에서 사실상 업계 표준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SK CNC에서는 2017년도 후반부터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연구 개발하여 2018년도부터 그룹 내 각 계열사에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적용하여 엔터프라이즈의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환경 변화에 맞춰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비즈니스의 특성상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적용하는 범위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고민과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멀티 클러스터의 통합 관리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 각 조직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계정을 생성하고 그 안에 서비스를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필요한 만큼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IT 운영 조직은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현황을 조회하고 클러스터의 노드 및 컨테이너와 같은 리소스를 통합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의 권한 관리입니다. 쿠버네티스의 권한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 레벨에 롤과 롤 바인딩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이런 복잡한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타임 투 마켓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이즈 코드와 같은 기술을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는 요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멀티 클러스터 상에서 구축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통합 관리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에는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운영되는 컨테이너, 즉 비즈니스 서비스는 대부분 팀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구축 운영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의 관계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의 클러스터를 다수의 프로젝트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형태인데 주로 개발, 스테이징, 운영 클러스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수의 프로젝트가 다수의 클러스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운영 조직은 프로젝트별로 사용하는 클러스터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각 프로젝트 개발팀은 프로젝트에 할당된 클러스터와 프로젝트 멤버들의 권한관리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은 멀티 클러스터와 그 안에 수많은 컨테이너에서 생산되는 메트릭과 로그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쿠버네티스 도입 초기 모니터링과 로깅은 주로 싱글 클러스터의 메트릭과 로깅을 위한 아키텍처로 구축 운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아키텍처는 클러스터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비용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클러스터는 OSS 서비스 기반으로 모니터링 로깅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또 어떤 클러스터는 CSP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로깅 서비스로 구축이 되다 보니 전체 클러스터의 메트릭이나 로그를 통합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러스터의 메트릭과 로그를 중앙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중앙화된 모니터링과 로깅은 가용성과 확장성을 보장해야 하며, 중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더라도 보안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데이터 격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비용 관점에서는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새로운 메트릭이나 알람 룰셋을 추가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네 번째 요구사항은 멀티 클러스터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 관리 기능입니다. 쿠버네티스 도입 초기 CI/CD 파이프라인도 역시 싱글 클러스터를 위한 아키텍처로 구축 운영이 되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에서 멀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신속한 배포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CI/CD 파이프라인은 앞서 설명했던 클러스터, 프로젝트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개발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바로 CI/CD 파이프라인인데,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 컨테이너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러닝 커브가 높은 편입니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는 물론 젠기스, 텍톤과 같은 오픈소스 또는 애저 파이프라인, AWS 코드 시리즈 등등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많은 것이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개발팀은 항상 같은 개발팀이 아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모든 개발팀의 러닝 커브를 최소화할 수 있는 CI/CD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었죠. SK CNC에서는 수년간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 대하여 연구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해 오면서 엔터프라이즈로부터 도출된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시는 것처럼 멀티 클러스터와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되는 멀티 클러스터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의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 즉 비즈니스 서비스용 멀티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에 있는 멀티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즉 MCM 컴포넌트는 인프라이즈 코드 툴을 통해서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를 신속히 생성 및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의 상태 모니터링과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메트릭과 로그를 중앙으로 수집하는 에이전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IT 운영 담당자는 플랫폼 콘솔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클러스터의 목록과 클러스터의 상태, 그리고 모든 노드의 리소스 사용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와 클러스터의 매핑 관리를 위한 로지컬 아키텍처입니다. 프로젝트는 멀티 클러스터의 권한 관리를 위하여 멤버, 그룹, 롤 관리 기능과 어플리케이션의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 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디플로이먼트 그룹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프로젝트 콘솔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디플로이먼트 그룹 관리 기능을 통해서 빌드 및 배포에 필요한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텍스 기반의 센트럴라이즈드 모니터링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코어텍스는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든 매트릭을 중앙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에 있는 모니터링 컴포넌트는
수집된 매트릭을 시각화를 위한 일련의 태스크를 자동화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텍스 룰러에는 SK CNC에서 단연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축적한 120여 개의 매트릭 기반 룰셋을 탑재하고 있으며, 룰을 위반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 매니저를 통해서 옵스지니와 슬랙을 통해 IT 운영자에게 즉시 알람을 전파하는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팀 및 IT 운영자는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클러스터와 서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FK 기반의 센트럴라이즈드 로깅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 내의 모든 컨테이너 로그는 컬렉터인 플런트빗 데몬셋을 통해 수집이 되고, 어그리게이터인 플런트D를 거쳐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의 엘렉서치 데이터 노드로 저장이 됩니다. 로그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고 로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프카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중앙에 있는 엘렉서치에 저장된 로그는 오픈디스트로의 권한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별로 로그 인덱스를 격리하여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는 권한이 부여된 인덱스의 로그를 키바나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의 마지막은 멀티 클러스터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에 있는 CI/CD 컴포넌트는 빌드 및 배포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디플로이먼트 그룹을 쿠버네티스의 CRD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생성한 후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의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 관리를 위해 텍톤 아르고 CD의 기능을 래핑하여 프로젝트 콘솔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멀티 클러스터에 신속하게 배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빌드 배포 프로세스는 CI/CD 관리자가 별도의 스크립트 파일 작성 없이 프로젝트 콘솔의 어플리케이션과 디플로이먼트 그룹 관리 화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멀티 클러스터에 배포된 서비스는 프로젝트 콘솔과 아르고 CD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SK CNC에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쿠버네티스 상에 지금까지 설명한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M,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 MSA 데브 프레임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모더나이제이션 전반에 걸친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는데,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PI 매니지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API에 대한 개발과 게시, 모니터링과 분석 등 API 전반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API 프로바이더는 API를 개발하고 다큐멘트를 작성하여 API 포탈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게시합니다. API 사용자들은 포탈에서 API 다큐멘트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에서 API를 호출하면 API 게이트웨이는 이를 처리하고 API 트래픽 컨트롤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API를 개선하거나 신규 API를 개발하여 이를 다시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API 서비스에 대한 API DevOps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API 매니지먼트, 즉 APIM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입니다. 쿠버네티스 도입 초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구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IDG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스테이트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를 선택하여 운영 중이거나 향후 도입을 고려하는 CTO 및 IT 담당자가 93%에 달하며 현재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DB 벤더와 CSP에서 컨테이너 기반의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며 이를 돕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및 MSA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는 필수이며, SK CNC에서도 쿠버네티스 기반의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마리아DB, 포스트그레SQL과 같은 6종의 O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용 가능하며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여 비즈니스의 유연성과 민첩성을 확보하고 비용 최적화와 개발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SA 데브 프레임워크입니다. 온프라미스의 모노리틱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MSA로 전환 시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 스택에 대한 러닝 커브로 인해 프로젝트의 인력 수급 문제, 일정 지연, 완성도 등의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MSA 데브 프레임워크는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다양한 OSS 서비스, CI/CD와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 운영 체계, 그리고 MSA 구성을 위한 아키텍처 패턴 등을 DevOps as 코드를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테크니컬 스택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 인력 구성과 클라우드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 아키텍트만으로도 여러 프로젝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개발을 수행할 수 있으며 표준 빌드배포 프로세스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시로 배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표준 정책 관리를 위한 베이스 팔러시 템플릿과 재사용 가능한 보일러플레이트 어셋을 저장하기 위한 앱스토어를 제공하며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DevOps 프로세스와 어셋을 DevOps 체계에 녹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 서비스입니다. SK CNC에서는 파스 기반의 MSA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스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법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처음 파스를 접하는 기업이 쉽게 모더나이제이션 절차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필요한 파스 기반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와 구축 서비스입니다. 단연간 SK CNC가 추진했던 파스 기반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발 및 운영 환경의 설계와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의 요건에 따라 갖춰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매니지드 오퍼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한신의 매니저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더나이즈드 오퍼레이션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SK CNC 클라우드 그룹 한신혜입니다. 앞서 두 매니저님들께서 모더나이제이션 인큐베이션, MSA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클라우드 운영 측면에서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애플리케이션도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엔터프라이즈 모더나이제이션의 최종 목표를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영역은 오퍼레이션 어질리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대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과 무엇보다 구축 시간을 절약하고 있죠. 운영 중에도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한 등의 어질리티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인프라 엔지니어로 일했었던 시절에 신규 프로젝트 하면서 네트워크 구성하고 서버 설치만 2달을 보냈던 시간 생각이 나네요. 애플리케이션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수시 배포하면서 서비스 어질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분야는 어떨까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빨라졌을까요? 기존과 똑같이 하면 되나?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는 많은 고객들께서 아마도 운영을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 것인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퍼레이션을 현대화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과 100m 달리기만큼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게 가트너의 분석입니다.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짧은 시간 간격으로 계속 변화하고 일하는 문화까지 바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스펙의 하드웨어들을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통제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쉐어드 서비스 기반이라서 CSP 장애의 파급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전파해서 조치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과거 장애 사례를 공유하고 레슨스 런드 중심의 예방 활동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CSP와는 정확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쉐어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십, 수백 명과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중요해졌습니다. CNC 내부에서 페일콘이라는 행사를 시행하는데요. Learn from Failure를 모토로 해서 내가 경험했던 장애와 실패 사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지를 내부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축제 같은 자리입니다. 첫 회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CSP 해외 엔지니어들과 빠르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요청서 한 번 써서 원하는 답을 얻는 꿀팁,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자면 모니터링 대상의 복잡도가 커졌습니다. 서비스별 운영 담당자도 많아지고 이상현상 등의 이벤트를 더 정교하게 전파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죠. 서비스 관점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들의 연관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과거처럼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딱딱 나눠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서 운영 담당자가 직접 셀프 매니지드 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터프라이즈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 새로운 오퍼레이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SKCNC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걸 해드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객들께서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도입하시면서 탄탄한 운영 조직과 체계가 필수적이고요. 운영 프로세스는 운영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게 되죠.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잠시만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SKCNC는 자체 개발한 멀티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빌링 정보부터 코스트 절감 방안 레코멘데이션, 멀티클라우드의 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태그 관리,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요청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ITSM 고객들의 하이브리드 자원 관리를 위해서 ITSM 자원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으면 이를 실제 움직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실시간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스툴을 연계해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KCNC는 단연간의 오퍼레이션 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 항목을 도출했는데요. 극단적인 오토메이션과 제도적 인티그레이션의 확립,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실시간 장애관리 체계,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운영 가시성 확보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오토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좀 세게 써봤는데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동화하고 연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잡한 모더나이제이션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자동화, 연계, 그리고 통합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서포트 포탈을 통한 요청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청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AWS, Azure, IBM으로 보내는 요청사항도 CSP 서포트 센터에서 각각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SKCNC의 서포트 포탈 한 군데에서 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SKCNC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께서 가능하신 거고요. 고객께서 티켓을 작성하시면 SKCNC의 L1, L2 엔지니어들이 처리해 주시고 CSP까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포트 포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 티켓을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테스트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서포트 포탈에서 티켓을 등록하시고 L1이 해결 못한다. L2로 에스컬레이션 합니다. L2가 보시고 AWS로 에스컬레이션 해야 하는 케이스다 하고 바로 에스컬레이션 선택합니다. 그러면 AWS 서포트에 동일하게 티켓이 등록되고 업데이트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CSP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CSP에서 서비스 영향도가 있는 주요 사항을 메일로도 알려주시잖아요.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메일 자주 받으면 사실 경각심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 이런 이벤트 메일을 놓쳐서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CSP로부터 사용자들에게로 역방향으로 티켓이 등록되는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저희 에런 L2 엔지니어들이 자동으로 이벤트를 캐치해서 고객들께도 서포트 포털의 티켓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로그 등을 통합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현해서 실시간으로 전파하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꽤 공수가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모니터링 이벤트, 티켓 현황, 변경 작업 스케줄, 운영 타스크 관리, 해외 운영 인력과의 협업을 위한 자동 번역 솔루션까지 인티그레이션해서 필요한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해외 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고객들이 계셔서요. 현지인 인력들, 헝가리 분도 계시고 미국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저희 협업 플랫폼에서 자동 번역 솔루션 써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인티그레이션이 사실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ITSM 운영에서 오퍼레이션 어질리티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처럼요. 공유가 가능한 코어 시스템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오퍼레이션 어질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 조직 체계, 그리고 문화까지 변경해야 할 겁니다. SK CNC도 내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클라우드 관련 조직을 플랫 앤 플렉서블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타스크 변화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와 리소스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ITSM 운영 조직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예 클라우드로 시작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앞에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몇 가지 필요하신 사항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SK CNC처럼 ITSM 프로세스가 워낙 탄탄한 회사는 새로운 체계를 접목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모든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용으로 다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 ITSM 프로세스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것은 함께 사용하고 더 필요한 것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역설적인 문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센터급 장애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죠. 영향받는 서비스도 많았고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장애들을 사용자가 사전에 다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처가 빨라야 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 등의 상태 체크를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자들이라면 누구나 현재 이 서비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게 퍼블릭 채널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AWS 서비스 헬스 대시보드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서비스가 중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워닝 등의 이벤트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과거 장애 사례를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센터급 장애가 있어서 영향 범위가 워낙 컸고요. 영향받은 서비스가 212개, 시스템이 610개, 그리고 조치에 참여한 인력이 1022명이었습니다. 정말 혼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협업 플랫폼에서 모든 내용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자마자 평소에 한 100명 정도 참여했던 채널에 1000명이 넘게 참여했고요. 운영자들께서는 본인 서비스 영역과 고객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셨고 에런 L2 담당 조직에서는 CSP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치 현황을 공유해 주시고 해결 방안이나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동시 장애에 대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장애를 한번 맞아보니까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관계자들을 어떻게 소집할까? 심야 장애인 경우에 더 빠르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ITSM 상황실과는 어떻게 인터페이스하는 게 효율적일까? 효과적으로 경영층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보완했습니다. 신규 운영 인력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협업 채널에 디폴트로 등록됩니다. 경영층에도 협업 툴에서 빠르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층의 인식 제고도 사실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이때 같이 고생해 주신 저희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저희 리더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SK CNC의 장애관리 체계입니다. 고객사 환경에 맞는 다양한 모니터링 툴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지표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루트로 빠르게 전파한 후에 바로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루트코즈 어널리시스, 포스트모텀 활동을 수행하고요. 주요 사례는 페일콘이라는 자리에서 많은 구성원들에게 한 번 더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가시성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SLO, OLA 지표가 생성,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SKCC, SRE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충족했는지 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목표와 연계해 관리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원인 분석해서 보완할 방법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영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점을 찾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티켓도 단순히 많이 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별로, 처리 그룹별로 SLA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요. 미달 항목은 따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SLA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능 개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초기 구축 비용이 적은 대신에 사용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에도 활용하실 수 있게 사용량 정보도 가시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들께서 클라우드 하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우리 비용 얼마 쓰는지 알 수 있나요? 비용 절감할 방안 좀 알려주세요. 예산 초과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인데요. 비용 분석, 월말까지의 예상 비용, 사전 알람, 비용 절감 방안 레코멘데이션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에 대한 상태를 하나의 채널에 통합해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시보드 형태로도 가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줌입니다. 저희 고객사 사례인데 임원들께서 참여하시는 줌의 연결이 불안정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 원인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사스 솔루션들이 모든 원인을 다 공개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구간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벤트 알람을 적용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사용자 PC의 CPU 사용률이 높아서 발생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PC를 재기동해서 아주 단순한 조치로 문제가 해결이 됐고 IT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구의 적용을 넘어서 다양한 가시적 정보가 IT 운영 환경 개선에 보다 도움을 주는 일종의 디지털 큐레이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지속적으로 옵스 모더나이제이션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함께 팔로우업 논의 중입니다. 이벤트 인지 시간 현황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는지가 최종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기록과 측정, 그리고 점검입니다. 그 때문에 운영자들에게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점 도출을 위한 포스트모텀을 시행할 때 노 블레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리의 목적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활동을 문제 삼고 책임자를 색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고객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나 환경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초기에는 전통적인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저항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오퍼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역시 동일한 과정을 따라서 모더나이제이션의 최적화된 모델로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즘은 건너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빠르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KCNC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적용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냐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랑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플랫폼이나 아키텍처,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형태,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다 바뀐 게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거고요. MSA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중요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잘못 분리를 하게 되면 바로 성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쪼개는 것보다는 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 관점으로 1차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고 그 위에 기존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실제 또 운영 조직에 대한 구조나 비용, MSA를 도입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어떤 시스템을 전환해야 되냐라는 문제인데요. MSA 자체가 모든 기능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작은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발 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고, 부하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이나 장애 격리, 빠른 복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어떤 시스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MSA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고려하게 된다면은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비즈니스를 먼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이 필요하다거나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가 생각이 되면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기술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먼저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MSA 도입을 결정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비즈니스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비용이나 도입 효과, 운영 환경 등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서 전환의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은 앱 모더나이제이션 팩토리의 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앞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에자일, MSA, 데브옵스,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영역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분야의 사내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4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실제 업무를 가지고 아키텍팅이나 설계 개발, 테스트, 통합, 최종적으로는 클라우드의 배포까지를 빠르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빠르게 사업팀에서는 체득할 수 있고 또 사업에 녹여 넣을 수도 있게 되고요. 사업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제 작은 업무를 개발해서 최종 배포까지 하게 돼서 클라우드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실제 정의하고 또 검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비즈니스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그런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MSA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CSP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같은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강길수 매니저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반드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아스 환경에서도 MSA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구현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면 서비스 디스커버리나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이런 기능들이 MSA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A를 위한 최적화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CSP들도 이런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위해서 그 EKS, AKS, GK 같은 메인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프로젝트 단위로 AWS와 애저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AWS와 애저의 개발 파이프라인이 달라서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소개된 개발 환경은 CSP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 SK CNC의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CSP별로 상이한 특성 위에서도 개발과 운영 환경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활용을 고민하시는 고객에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 이거고요. 그리고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컨트롤 플레인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개발 및 운영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모두 그 쿠버네티스 상에서 컨테이너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CSP에 무관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 플레인 클러스터도 그 네트워크 연동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특정 CSP와 무관하게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기존의 온프레미스는 ITSM 기반으로 운영 중인데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클라우드가 추가되니까 더 복잡해졌습니다. CNC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ITSM이나 클라우드나 고객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같죠. 근데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일정 정도는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저도 ITSM 운영을 오래 했거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업무로 전환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ITSM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보장하고자 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그런 자료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 중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는 고객이 계세요. 그래서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모니터링 결과를 한 군데서 확인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온프레미스에서는 뭔가 하나의 툴로 다 통합을 하고자 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영역별로 이기종의 툴을 맞는 걸 그냥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의 룰에 맞게 이해관계자별로 통합된 원뷰 형태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툴을 잘 선택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객사 사례는 인프라하고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거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연속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고객사의 경영 활동에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솔루션 딜리버리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요구사항을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객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를 저희한테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전달해 주시면서 저희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SK CNC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면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를 쓰시던지 온프레미스까지 포함해서 고객께서 CNC와 함께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 성공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MCMP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면 쓸 수 있는 솔루션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질문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MCMP가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AWS, Azure, IBM, 클라우드 Z 지원하고요. GCP와 NCP도 저희 로드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퍼블릭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저희 CNC가 리셀하는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고객들께서 사실 가장 관심 있으신 게 클라우드 하면 제일 처음에 비용, 빌링 정보, 그 다음에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 RI를 추천을 해주는지, 오버 스펙된 리소스는 이렇게 변경해라라고 레코멘데이션 해주는지,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저희 코스트 매니지먼트에서 그런 기능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셋 관리 측면에서는 이게 그냥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특히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들, 그 다음에 CSP는 하나만 쓰시더라도 어카운트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고객들, 이런 분들은 확인하려면 따로따로 CSP 포털에 다 따로 접속을 해갖고 이런 정보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모아서 보여드리겠다. 에셋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API로 1시간에 한 번씩 갱신된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각각 CSP가 통상 100개가 좀 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지금 다 그 자원 정보를, 에셋 정보를 제공해드리지는 못하고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부터 해서 저희가 그 범위를 점점 커버리지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하고 이런 프로젝트 같이 일해보고 싶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이러한 리소스 타입 써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로드맵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그 기반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명확한 룰이 있어요. 리소스별로 그냥 운영자들이나 그냥 고객사에 맞게 그때그때 그냥 내가 원하는 태그 그냥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전사 차원에서 이렇게 태그를 붙여야 하고 이런 건 필수 항목이다 하고 네이밍 룰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따라서 리소스별로 이게 어떤 업무용으로 쓰이는 건지, 운영 조직하고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게 프로덕션인지 개발인지, 그 다음에 이게 DB노드로 쓰는 건지, 웹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프리디파인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좀 플렉서블하게 좀 더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잘 관리를 해두시면
뭐 어카운트 하나에 리소스가 작게는 수십 개부터 많게는 뭐 몇백 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룹핑을 해서 태그별로 그룹핑을 해서 다양하게 빌링 정보, 코스트 정보, 에셋 정보를 베리에이션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좀 고객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초기에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업무별로 이렇게 할당해서 잘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고객도 있으신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어카운트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올리시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카운트를 분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때 태그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MCMP의 장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장에 MSP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인티그레이션 해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니터링,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툴들, 그 다음에 티켓 시스템까지 인티그레이션 해서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몇 개만 좀 추려서 답변을 드렸고요. 미처 이제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고 사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일일이 다 답변을 달아서 뭐 이메일로, 메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